네, 한 주간의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소식과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컨텐츠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가 훌쩍 지나서 주간 박태양 촬영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부지런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또 최근에 고급 주택 시장에 전달을 해드려야 될 소식도 많고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신규 분양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주간 박태양 주제 선정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오늘은 더 피크 도산이라고 하는 최근에 꽤 주목도 받고 있고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 공급 소식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피크 도산이라고 하는 이 하이엔드 주택 분양 사업지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스타 건축가 듀오가 또 설계한 하이엔드 주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요 분들이 또 2006년에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축 사무소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셔도 이게 또 뭔가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설계를 맡은 강남의 고급 주택이구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입지가 도산공원 인근에 현재 더샵 갤러리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 땅 832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25세대의 하이엔드 공동주택 건물입니다. 이 입지가 굉장히 좀 묘해요. 지금 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강남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거래가 있는데, 그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의 3종 주거지역에서 평당 4억 5천 정도의 그 토지 매매 실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또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 명품거리도 아닙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또 그런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뭔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뽐뿌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압구정 재건축 관련된 70층으로 간다 이런 소식들이 누가 봐도 많이 들려왔죠. 이제 그런 영향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압구정이라는 입지 때문에 좀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가 또 있고요. 물론 공부상 행정구역은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인데 우리가 주로 압구정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스타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메롱 듀오에 좀 가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서 이런 그 컨셉이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5세대 중에 1층에 있는 2개 세대 빼고 전부 스카이 가라지라고 하는 세대 내부에 차가 들어오는 2대가 들어옵니다. 이런 컨셉의 하이엔드 주택이에요. 그래서 입지도 뭔가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한남동 유엔빌리지나 아니면 한남 더힐처럼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게이티드 고급 주거지역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 완전히 언주로 대로변에 있는 도산공원 인접한 그런 입지인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약간 묘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그 입지에 2세대 빼고 전부 스카이 가라지가 들어오는 이런 아주 특이한 컨셉을 지금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요 설계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헤르조그 앤 드메록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특징을 제가 또 나름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요 분들이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도 맡았던 분들이고, 뭔가 박물관이나 이런 좀 예술 같은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건축가 분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이분들이 설계한 건물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있는 소곤 아트센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설계한 고급 주거시설은 어디 있냐라는 거를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 맨하튼에 56 레너드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일명 젠가타워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왜 젠가타워라고 불리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 고층부에 젠가처럼 굉장히 특이한, 이게 집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특별한 건물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한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지 면적은 400평 정도의 땅에 250m로 올라간 거래요. 그래서 그게 57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은 여기 더 피크 도산 땅이 2배 이상 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높이가 좀 낮은 거죠. 높이는 더 피크 도산의 높이가 93m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디자인 특화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압구정 하이츠파크 높이가 84m입니다. 이 서울시 디자인 특화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는 또 뭐냐? 이게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그런 뭔가 획일화되어 있는 성약갑 아파트를 이제 안 만들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뭔가 이게 디자인이 특화돼서 이런 예쁜 건물들에는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여기는 아예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와가지고 압구정에다 짓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건물에 디자인 특화 인센티브를 안 주면 어디다 주겠다
죽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압구정 하이츠파크보다 10m 정도 높게 93m로 대지 면적 832평짜리 땅에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일대에서는 좀 우뚝 서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건물의 외관 자체가 굉장히 특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스카이 가라지 컨셉으로 좀 화제가 됐던 것 중에 원호 청담이라고 하는 에테로노 청담 바로 옆에 있는 그 단지는 사실 한강 변 쪽을 바라보면서 이 스카이 가라지가 있는 거라 바깥에서 뭐 이 차가 있는 부분을 본다거나 뭐 이럴 일은 없는데, 여기 도산공원 인근 언주로 대로변 더샵 갤러리 자리는 사실 사방에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헤르조그엔 드메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 듀오가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이 고급 주택으로서 이 집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급 주택 시장 수요층이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비슷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아니, 이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뭐 대단한 건 맞는 건가? 아니면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 건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이 더피크 도산의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832평 정도 되는 땅에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하이엔드 주택이 25세대가 공급이 되는 그런 분양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세대가 세대별로 평면이나 구성의 차이가 좀 클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더피크 도산에는 그런 듀플렉스 타입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두 개 층을 쓰는 그런 복층 구조의 타입이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뭐 에테로노 청담이나 나인원남이나 뭐 이런 데는 듀플렉스 타입이 요즘은 좀 특수한 세대도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더피크 도산은 듀플렉스 타입이 과반수가 넘어요. 오히려 단층 세대가 아마 8개 실이 공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가 다 듀플렉스 타입이 공급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듀플렉스 타입이 주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도 또 뭐 슈퍼펜트가 있고 특수세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단순히 복층이냐 단층이냐로 갈린다고 하면은 단층은 8세대 정도고 나머지가 듀플렉스로 꾸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25세대 중에 5세대가 그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일명 그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호화주택이라는 거 있죠. 취득세가 중과돼서 취득세를 10% 넘게 내는,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물론 여러 가지 고급 주택이나 고가 주택의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그 세법상 고급 주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복층일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그게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10% 넘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원호청담이라고 하는 이제 고급 주택의 펜트하우스가 거래가 됐을 때 취득세만 40몇 억이다 이러면서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됐다는 게 대단한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기사에 나올 정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사는데 12억을 취득세로 내, 이런 것들을 부자들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면은 똑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상품성이어도 시장에서 거래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이 안 되게 하려고 이게 짓는 게 최근까지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단층 일반 세대들이 있고 또 듀플렉스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특수한 애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애들을 그냥 과감하게 이 면적을 그냥 넘어버린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복층 274제곱미터를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평수로 하면은 뭐 83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는 세법상 고급주택을 피해가려고 전용 면적을 억지로 줄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예 세법상 고급주택이 그냥 해당이 돼버리고 넓게 그냥 뽑겠다, 특수세대를. 근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5세대를 뽑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살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거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세대들, 요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요 세대들의 추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과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좀 화제가 됐던 주간박탕에서 다뤘던 우리나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개의 주택을 봐도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잘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제일 비싼 애들을 봐도 그 정도로 웬만하면 전용 면적을 그 아래 그 직전으로 뭐 273, 뭐 244 뭐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보편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주목이 되고, 이런 헤르조그 앤 드메록이라고 하는 스타 건축가의 실력을 믿고 상품성을 엄청나게 잘 뽑아줄 거라고 믿고 우리는 아예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가 5대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스카이 가라지라고 하는 세대 내부에 차가 들어오는 그 2대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1층에 2개 세대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스카이 가라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층에 2개 세대는 어떻게 되냐? 약간 나인원 한남의 듀플렉스 세대 있죠. 좀 이 고급 주택 시장에서 좋다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나인원 한남의 듀플렉스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약간 지하랑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나만의 주차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약간 도심 속에 있지만, 그리고 공동주택이지만 완전히 단독주택처럼 뭔가 정원도 쓰고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 지금 더피크 도산 같은 경우에는 나인원 한남처럼 큰 대지에 이렇게 아예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층이 내려오면 그 바깥에가 그냥 바로 사람들 다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외부인들. 그렇기 때문에 나인원 한남의 듀플렉스 세대 그 단층에 있는 거랑은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 세계적인 또 건축가 듀오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 어떻게 풀어냈을까라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인원 한남에서는 최저층에 있는 이 듀플렉스 세대가 굉장히 또 평가가 좋고 인기도 많은 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희소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더피크 도산은 그 단지형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단지 밖에가 그냥 외부가 아니라 그냥 압구정 한복판입니다. 언주로 대로변, 반대 방향이 도산공원.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고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거의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언주로 대로변 같은 이런 도심의 한복판에 단지형 아파트 말고 이런 한 동짜리 고급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약간 서양식 고급 주거시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그 상권 한복판에 저층부에는 뭐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거 있고, 그 상층부에 그 주택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막 비싼 집들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주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서구화되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스카이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이 집안에 슈퍼카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근데 유럽식 그런 그 주거 문화가 들어와서 이런 한 동짜리 막 도산대로 변이나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 또는 상권 한복판에 이렇게 딱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서양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고급 주거시설에도 저층부에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가고 상층부에 집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층부터 그냥 집이 시작되는 거고, 이 1층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인원 한남 듀플렉스 같은 그런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라고 하는 이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는 분들이 모를 리도 없고, 실제로 거의 뉴욕에서 56 레너드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거기도 그런 컨셉입니다. 저층부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은 바로 그냥 도보인 거죠, 도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구성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구성이지? 라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데서 이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의 실력이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서양의 고급 주거시설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 다니는 길에 1층에 고급 주거시설이 있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정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양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이라는 그런 질적인 개념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좀 고소득자 자산가가 거주하는 집인데 그렇게 사람 다니는 길에 그냥 1층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는 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취향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더피크 도산의 예상 분양 가격이 이게 사실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층 세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 단층 세대가 이제 100억대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가격이 100억대이다. 그리고 또 복층으로 가게 되면 스타트 가격이 이제 200억짜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타 건축가라고 하니까
한 번 더 관심이 갈 수 있고 일단은 지금 고급주택 수요층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이따가 스타 건축가와 지금 한국 하이엔드 주택의 콜라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 이게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상 분양 가격은 그리고 26년 하반기에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차원에서는 이거를 제가 이 더피크 도산을 좀 리서치를 하면서 마침 그러던 중에 그 압구정 로데오역의 평당 4억 5천 토지 매매 거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한동짜리 고급 주거시설을 보면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들 같은 단지형 고급 아파트 대비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단지가 이렇게 큰 땅에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큰 대지에서 오는 대지 지분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 더피크 토산에 대해서 제가 한창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게 평당 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으로 단순 계산하면은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한 3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걸 600세대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50평이 좀 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832평을 25세대로 나누면 그냥 대충 평균 대지 지분으로 계산해 봤을 때 33평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래 같으면 이런 강남 대로변에 있는 한동짜리 고급 주거시설에서는 사실 대지 지분이나 뭐 이런 토지 가격으로는 사실 아예 좀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4억 5천 압구정 로데오 거래가 되게 되면서 물론 여기가 4억 5천이 되진 않겠지만 그 더샵 갤러리 자리가 근데 그래도 인근이고 같은 압구정이기 때문에 또 대로변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 면적 832평을 단순 계산해서 25평으로 나누기면 33.28평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해서 4억 5천을 곱하게 되면 149억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빼야겠지만 토지 가격으로 15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게 이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신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에 거래된 평당 4억 5천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대지 지분은 지금 이제 신축하는 집에서 대지 지분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적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좀 흐름이 묘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사실 대지 지분 같은 논리로는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게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남 대로변의 땅 가격이 묘하게 흘러가면서 이제 그런 논리로도 뭔가 1차원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는 좀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좀 묘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좀 전통의 부자들이 이런 강남 대로변의 한동짜리 고급 주거시설 뭐 하이엔드 주택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 유난히 공감을 못하고 이랬던 이유 중에 사실 그런 것들은 대지 지분도 적고 이런데 이제 그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한남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물론 대지는 더 크고 그 희소한 땅인 것도 맞고 이렇지만 그래도 강남 대로변보다 땅값이 비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이제 홍보관 오픈 소식이나 앞으로의 분양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일단 홍보관은 6월 중순경에 그 도산공원 인근에 오픈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까운 정도 지금 여기 더샵 갤러리에서 도산공원 반대 방향 맞은편에 홍보관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홍보관도 좀 버라이어티하게 꾸며지는 것 같은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헤르조그 앤 드메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 계약서 발행을 하려고 예정 중이다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이 더피크 도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봤고 오늘 서로부터 말씀드렸던 이 스타 건축가들의 등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최근에 에테르노 청단 더피르 73 더피크 도산까지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데려오기 어려운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건 알겠어 유명한 것도 알겠고 유능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스타 건축가들과 서울의 하이엔드 주택의 콜라보를 하게 되는 사실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몇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고급 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더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하드웨어도 이제 명품 가구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됐는데 이 신규 고급 주택 공급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품성이 그대로고 퀄리티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시장성이 없겠죠. 상품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상품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퀄리티
퀄리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하이엔드 어쩌고라는 이런 워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어떤 의미였냐면, 하드웨어적으로 고급진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뭔가 호텔식 서비스 같은 게 들어간다,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게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하이엔드 주거 형태를 지향한다, 이러면서 하이엔드 어쩌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쓰이게 된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대중시장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고급 주거 시장에서는 호텔식 서비스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강화하는 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상품성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청담동 1번지 매입사로 유명한 아스터 개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청담동 1번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 있는 그 땅에 그냥 분양 매출을 제로로 만들고 통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 시행사에서 공급하게 될, 강남에 공급하게 될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수분양자들한테 소프트웨어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은 소프트웨어를 극단적으로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아예 세계적인 건축 거장을 데려와서 스타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약간 여기에 작품 가치를 입혀가지고 상품성을 끌어올리겠다,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데서 몇 번 보였던 그런 워딩 중에 하이퍼 엔드다, 우리는 이제 하이엔드를 뛰어넘어서, 그게 이제 다른 뭐 수사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 있었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호텔식 서비스는 당연한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고급진 것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옴으로써 이제 우리는 기존의 하이엔드 그런 주거 상품보다 한 단계 더 높다라는 하이퍼 엔드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명은 다른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 스타 건축가들과 한국 하이엔드 주택의 콜라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더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제로 돌아가는 걸 봐도 여기의 사업 주체들이 물론 클라이언트고 그 건축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셔오기가 어렵고 이분들이 한국의 하이엔드 주택을 설계를 맡는 게 대단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건축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사실 건축가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지어달라는 대로 사실 설계를 해주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건축가들이 오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느낌이 되고 거의 자율성이 좀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뉴욕에 있었던 56 레너드처럼 그런 젠가타워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작품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호텔식 서비스 같은 거 되고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는 거는 가치를 많이 끌어올리기에 차이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텔식 서비스나 이런 게 없다가 생겼을 때는 가치가 좀 많이 이렇게 띡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붙는다는 의미는 실제로 상품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 고급주택 수요층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지금까지 봤을 때 느낌은, 스타 건축가가 실제로 대단하게 맞고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 고급주택 수요층들한테 어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필이 될 수는 없다. 그냥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해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품성이 좋을 확률도 높죠. 왜냐하면 괜히 세계적인 건축가가 아니고 스타 건축가가 아닐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작품성과 실제로 사용 가치적으로도 좋고 그런 만족도가 높고 피드백이 좋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품성이 좋을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에 우리나라 고급주택 수요층들의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게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가 붙어도 거기에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런 동기부여는 됐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상품성이 별로야. 그러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설계 비용 많이 준 거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은 결국에 상품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강화보다는 이 스타 건축가와의 협업이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더 유리하고 일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스타 건축가의 협업만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스타 건축가랑 협업했으니까 헤르조그엔 드메롱이 설계했으니까 그 정도 가격 받아야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고급주택 시장에서 그 특출나게 어떤 수요층 중에 소수가 헤르조그엔 드메롱의 뭐 빅팬이 아닌 이상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봤더니 실제로 상품성이 좋아. 그래서 스타 건축가가 괜히 스타 건축가가 아니구나, 이런 식의 흐름이 돼야 될 것 같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 50억, 100억 정도에서 상품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층 일반 세대, 그냥 단층 세대가 거의 100억 중반 정도로 스타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 복층으로 가게 되면 200억자로 거의 시작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또 사실은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제 고가로 갈수록 하이엔드로 갈수록 경기에 타격도 없고 더 가격도 더 잘 간다. 이런 좀 이렇게 막연한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단적인 예시로 나인원 한남이 최근에 좀 많이 화제도 되고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주목도 받고 가격도 많이 오른 고급주택 단지니까 이걸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나인원 한남의 유명 가수 지드래곤 씨가 이제 거주하는 걸로 알려진 그 펜트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제 기사도 났는데 그러니까 분양 가격은 이제 기사 같은 데 난 거는 뭐 160 몇 억, 뭐 170억 이렇게 났는데 실제로 그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이제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현금 18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을 작년 초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나인원 한남 펜트 세대에 아무 의미 없는 뭐 제 예상일 수도 있지만 추정 시세가 예를 들면 한 200억 중반 정도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뭐 한 1년 만에 한 70억 번 거야?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안 오른 거죠. 안 오른 겁니다. 왜냐면 나인원 한남 75평이 40억대 뭐 42억 뭐 이렇게 분양받아서 최근에 94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인데 이게 단순 분양가로 봐서 나인원 한남 펜트를 170억에 분양받았는데 이제 250억이 됐으면은 이 상승률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물론 하이엔드 시장이고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이지만 이 상방을 뚫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상방을 뚫는 건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냥 고급주택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 150억 정도 여기까지는 정말 급상승할 수 있는 그 리밋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150억 정도. 근데 200억이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아직은 사실 상방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아주 특수한 슈퍼 그 펜트 막 이런 것들이 뭐 250억, 300억, 350억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예를 들면 PH19, 에테르노 청담, 원어 청담 이렇게 해서 250억, 300억, 350억 왔지만 그런 아주 특수한 세대 말고 일반 세대 비스무리한 세대가 뭐 200억이 넘고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고급주택 시장에서 뭐 300억이라는 숫자도 받고 350억도 받고 이러니까 200억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꽤 큰 장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최근에 나오는 하이엔드 주택, 최근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그 벽을 뚫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타 건축가와의 콜라보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한 70억 정도인데 이 스타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냥 그 스타 건축가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비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상품성이 좋아진다. 진짜로 와 이 입지에 이렇게 설계를 해? 막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래가지고 진짜 뭐 80억, 90억, 100억이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거는 어차피 지금 상방이 뚫려있는 곳이니까 뭐 PH16 같은데 150억 찍히고 그냥 일반 세대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더피크 도산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가감하고 지금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단층 100억대 스타트하는 세대가 오히려 절반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이 듀플렉스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특수세대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되는 세대가 5세대나 있고 25세대 중에 5세대가 있는 겁니다. 20%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과감한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평균 가격 200억의 벽을 뚫는 거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 우리는 상품성으로 뚫어버려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이런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좀 오해 중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마음에 들면 그냥 산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사실 뭐 이 얘기 하려면 길어지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 예를 들면 이번에 나인원 한남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 그 세 세대가 이제 분양 전환이 안 돼가지고 다음 그 내년에 이제 분양한다고 얘기 나온 것만 봐도 이미 사실 시세보다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분석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금액으로 보면은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막 몇십억이 오른 거지만 수익률로 보면은 같은 단지의 제일 작은 평수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같은 단지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기 이 정도의 진짜 그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현금 150억, 현금 200억을 넣는다는 거는 오히려 투자 가치가 생겨야지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과감한 프로젝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스타 건축가가 들어왔어. 근데 진짜로 상품성 좋은 거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상품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스타 건축가가 옴으로써 상품성이 진짜 좋아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올해 말에 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IUC가 분양받은 걸로 유명한 그 청담동 한강변 고급주택이 올해 12월에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펜트하우스가 300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300억에 분양한 공동주택은 처음 보는 거죠. 또 그러면 뭔가 이 또 고급주택 시장에서 또 평가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고급주택 시장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인원 듀플렉스가 얼마면 뭐 아서포 펜트가 얼마고 에테르노 청담 슈퍼 펜트가 얼마면 에테르노 청담 듀플렉스가 얼마고 에테르노 청담 스카이 펜트가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뭐가 이만큼 더 좋은데 뭐가 얼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보통 이게 지금 이 윗단에서는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더더욱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하이엔드 주택 공급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또 상품성을 끌어올려서 이제 분양을 시도하고 일반적인 그런 기획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더더욱 상품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양 사업장들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수요층들도 사실 웬만하면 관심을 안 가질 텐데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추이가 어떻게 가냐는 결국에 상품성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게 그 지역별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별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수동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떡상한다고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죠.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이 날아간다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단지별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역이라기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지의 상품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결국에 1차적인 결론이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보완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피크 도산으로 시작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 거래량도 많아지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에서 매매 거래 3건이나 나오고 또 유명 배우의 135 펜트 잔금 소식이 소유권 이전 듣기가 넘어갔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검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또 신규 분양하는 단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분양하는 것도 완전히 양극화돼가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것들 그 중에서도 좀 실거주 위주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층들의 관심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간박태양의 주제 선정에 요즘 고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이런 스타 건축가와 서울 고급주택들의 이런 협업, 콜라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층들도 이제 궁금해하고 그냥 고급주택에 관심 많은 이제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부자를 꿈꾸는 막 이런 분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이냐 아니면 정말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간박태양의 끈을 놓지 않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 후순위로 해가지고 이런 별도의 주제들 사실 뭐 더피크 도산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들도 그렇고 별도로 좀 심한 버전의 리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강남부동산과 고급주거부동산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 주간박태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